첫 번째 이슈는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 티레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슈인데, 근데 이게 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원래 발음은 타이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티레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두레라고 번역되는 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제목에는 레바논 해안 도시를 강타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티레예요. 티레. 티레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예요. 여기는 엄청난 그런 이런 뭡니까? 이런 이 중요한 유적지가 되게 많은 곳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로 있잖아, 두로. 두로가 이 티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야, 우리가 여기 폭격할 거야. 피해. 얘기했죠. 그래 놓고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레에는 사망자가 안 나왔는데 이 근처에 마라케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3명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쐈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그거 다 막았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의 이 분쟁으로 레바논에서 2,500명이 현재 사망을 했고 10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났다고 하죠. 아, 이스라엘은 진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악인 것 같아요. 악. 그런데 이 기사와 함께 오늘 굉장히 끔찍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사진이거든요. 사진. 오늘 티레 말고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도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했는데 AP 기자가 폭격하는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어. 이게 지금 아마 전 세계로 나간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냐면 미사일 있죠. 이게 미사일인가? 이 미사일. 미사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죠? 이거 뭐라고 하나? 하여간 이 미사일이 지금 베이루트에 있는 이 건물을 치는 걸 다 찍은 거야 지금.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여기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다 피난 가라라고 한 40분 전에 경고를 했대요. 경고했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앞에 사람들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셔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번에 AP가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AP 홈페이지 가면은 제일 뭡니까? 일면에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사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 범죄, 이스라엘은 진짜 반드시 네타냐후도 그렇고 나중에라도 책임을 꼭 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첫 번째 외신 뉴스였고요. 이스라엘이 그 티레와 베이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폭격을 했다는 요 이슈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김숙이님 오셨습니다. 식사방송은 사물이가 최고라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또 과찬을, 부끄럽습니다. 우리 김숙이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프랑스가 이 집단 강간 관련해가지고 이 집단 강간 그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난 몰랐어. 오늘 내가 외신을 그냥 싹 돌면서 알게 된 건데,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정말 놀라워요. 아마 이거는 워낙 큰 뉴스여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프랑스 남성이 수면제로 아내를 기절시킨 다음에
10년간 70명인가? 7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강간시킨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 법정에서 이 남자가 인정을 한 거죠.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피해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 여성입니다. 지젤 펠리코. 이분이 굉장히 근데 지금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면서 나를 통해 갖고 지금 프랑스에 만연해 있는 이 강간 문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 하면서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50년을 했어. 50년. 그런데 그런 남편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본인이 남편이 수면제로 취하게 한 다음에 10년간을 다른 남자들을 불러갖고 강간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거야. 자기는. 몰랐대, 진짜로.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남자가 2020년에 마트에서 몰카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 경비원한테.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하다가 이 자택을 수사하는데 자택에서 뭐 잠자는 포르노? 그런 제목의 영상이 나온 거죠. 그걸 봤더니 잠자는 이 부인을 남자들이 강간하는 거를 다 또 비디오로 찍었어. 그것 때문에 요번에 경찰이 알게 됐고 수사해서 그 70명인가를 거의 다 잡았다는 거죠. 근데 그 강간본 70명들이 나이대가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거지. 그 남자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 부인을 사람들이 강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는 새끼인 거예요. 야, 나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이게 자식이야. 딸,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있거든요. 근데 딸과 며느리도 모욕하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도찰하고 완전 변태인 거지. 근데 전혀 그런 아버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재판하는 장면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 남자가 변명하는 건 뭐냐면 꼭 이런 이 살인범이라든가 강간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명할 때 꼭 쓰는 게 뭐예요? 자기 어렸을 때 불우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9살 때 병원에서 남성 간호사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집단 성폭행에 참여해야 했던 어린 시절에 이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변명이 통합니까? 야, 50년을 산 부인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을 부인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강간을 시켰다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용의자가 72명. 그래서 이게 때문에 지금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프랑스, 아까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 이게 오늘 이슈거든요. 저 이슈는 아까 그 9월 달에 나오던 이 재판이고 이게 오늘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 건데 오늘 기사 제목이 뭡니까? 프랑스의 그 성폭력 문화를 조명하는 대규모 재판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성폭력 문화, 레이프 컬처. 야, 성폭력 문화라는 게 성폭력이 문화야? 근데 하여간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성폭력 문화. 앞에 있는 거는 강간은 강간이다. 뭐 그런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런 이 강간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뭐라고 할까? 지금 이 가해자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게 동의한 건 줄 알았다. 그 70명이 10년간 그 여성을 강간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잡았어, 정도를요. 잡았는데 이것도 변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 동의한 줄 알았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게 아니다.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지. 부인이 물론 마취되어 있었고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이 하라고 해서 다 그냥 이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 뭐라 할까 인정됐고 서로 다 합의하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근데 프랑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랑스 영화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영화는 뭐가 있냐면 엄청 그 부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뭐라 할까 이런 살롱을 운영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하는 뭐냐면 이 매춘을 하는데 매춘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매춘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그 젊은 여성들 있죠. 여성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춘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여성들을 수면제로 잠을 재워. 잠을 재우면 이 엄청난 재벌들이 와갖고 잠들어 있는 여성을요 한 2시간 동안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상상력인가 진짜인가 제가 몰랐는데 지금 사건을 보니까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프랑스에 뭐 이런 게 좀 만연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번에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요 2번째 이슈 하나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강간 관련된 성폭력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재판을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아까 시위하는 장면은 뭐냐면 프랑스 정부가 성폭력 퇴치를 위한 30억 유로를 이거 마련해라, 배당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이게 오늘 2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째 이슈. 2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우리님 오셨습니다. 우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번째 이슈. 오늘 3번째 외신은요. 오스트리아의 문제인데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그 극우 정당이 일당이 됐거든요. 지난 9월 말에 얼마 안 됐어요. 그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오스트리아 총리가 지금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여러분 내각제예요. 내각제 아시죠?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이 그 총리한테 정부를 뭐 구성하라 이렇게 그냥 뭐 말은 하지만 이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예요. 내각제. 대통령이 있지만. 근데 그래서 내각제는 보통 어떻게 운영이 돼요? 당연히 일당이 총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각제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일당이 선거에서 일당이 되면 일당의 그 수장이 총리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를 거의 보통은 내각제에서 일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지만 그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 혼자서 의석수 과반수를 가지던가 아니면 연합해가지고 과반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당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다른 정당들이 극우 정당과 그 협력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오스트리아 현 총리한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현 총리 칼 네하마거든요. 원래 요번에 이 총리가 바뀔 뻔했죠. 누구로? 앞에 보이는 헤르베르크 키클.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구구정당, 자유당, 프리덤 파티라고 있어요. 자유당. 그러니까 이 자유당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든지 프리덤이 들어가면요, 보수당이고 그리고 이 구구당인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윤석열이 말만 하면은 자유자유 외치죠. 그러니까 자유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구구정당들이 쓰는 게 이제 보통 그 자유라는 말 많이 쓰니까. 외국에선 자유당,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유당이 구구정당이에요. 구구정당. 근데 이게 지난 9월 26일인가인데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구구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 나치 친일 정당 오스트리아 총선 승리. 그래서 구구 총리 나오나? 이 키클이 자기 총리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일당이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판데 어벨렌 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총리가 이 국민당의 카를 레아마거든요. 근데 요번에 국민당이 26.3%가 나와서 2등이 됐어요. 2등. 그리고 극우정당 자유당이 28.8% 나와서 1등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3등이 누구냐면 3인당이에요. 그럼 진보겠지 당연히. 21.1%. 그런데 오스트리아 의석이 총 183석이거든요. 그래서 92석이 있어야지 과반석이 돼. 그래야 총리를 배출할 수가 있어. 근데 자유당은 혼자 일당이지만 과반석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정당도 우린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해가지고 혼자서 과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국민당하고 3인당이랑 합쳐가지고 92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구구정당의 일당은 됐지만 총리는 배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구 총리를 막은 겁니다. 이건 다행이죠. 그거와 관련된 기사가 요번에 오늘 나온 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를 레아마가 요번에 아까 3인당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앞으로 본인은 경제, 이민, 그 통합을 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구라고 할 때 뭐가 구구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뭡니까? 그 유럽에서 구구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 지금은 정확해요. 유럽에서 구구라는 거는 우선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들.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구구를 가르는 아주 제일 근본되는 그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구구죠.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누가 있냐? 젊은 흑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그리고 요새 히스패닉,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그때는 다 아시겠지만, 그 백인들 중에서 최하층, 사실은 이 기존 중심에서 배제된 이 백인들 있잖아요. 그 백인들이 분노하면서 트럼프를 막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흑인 청년들, 히스패닉, 그쪽에서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력하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그래서 하여튼 구구를 가르는 가장 큰 선이 그 이민자와 관련된, 지금 유럽도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요번에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구구정당을 밀었지만 1등은 1등이지만 1등, 2등, 3등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네함버 같은 경우는 경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통합을 주요시 여기겠다. 그러니까 진보는 통합이죠. 지금은 통합. 근데 지금 구구나 보수는 통합이 아니에요. 배제. 그런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계속 이런 구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행히 좀 지났지만 브라질에서는 룰라가 복귀를 했고, 응? 근데 뭐 이탈리아는 이미 구구가 들어왔고, 근데 요번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죠, 미국이. 야,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우파가 아니죠. 이 구구예요, 구구. 근데 우리나라 구구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구구. 그러니까 이거는 구구도 아니야. 윤석열은요. 윤석열, 김태우는 구구도 아니죠. 그냥 뭡니까? 이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아마 차라리 구구가 들어오면요,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대한민국은 이 겉으로는 막 구구인 척 하는데 구구도 아니고, 이 새끼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그 구구
정당이 총선에서 1등이 됐지만 그 극우 정당의 그런 정권, 극우 정권의 출현은 요번에 막았다라는 이슈가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